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43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제가 지난밤에 야근하고 와서 오늘 좀 상당히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요. 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요일날 미정시가 혼조세였습니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국내 증시 보시면 거래소 지수가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를 외국인이 2천억 매도하고 기관이 한 7,400억에서 상권이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한 740억 매도하고 기관이 거의 한 3,300억, 기관이 오늘 매도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은 외국인 3,500억 정도 매도해가지고 하방 쪽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선물 지수가 오늘 한 마이너스 0.3 정도로 약간 하락하는 느낌을 보였는데 지금 장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조금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혼조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오른다 내린다고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냥 횡보 쪽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수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수 방향이 예측이 잘 안되니까 지수 연연하지 말고 그냥 개별 종목 쪽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제가 매매한 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보여오는 게 휴마시스하고요. 그 다음 남해화학하고 효성OMB 이건 이제 그 남북 경협주로 해서 중기 투자에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잡은 겁니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이재명 관련주로 토탈소프트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로 경남스틸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주로 PN북년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한 걸 그냥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순서대로 제일 먼저 효성 OMB를 12,650원에 650원이니까 100원 상승했을 때 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분봉인데요. 약간 올라가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12,650원이니까 여기서 여기쯤에서 매도했습니다. 못 들어올리고 밀리길래 그냥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매도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남북경협주가 대체로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대장격이었던 개성공단 관련주도 좀 많이 밀렸고요. 전체적으로 쭉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효성OMB를 매도해버린 이유는 효성OMB가 금요일날 뭐라고 나왔냐면 윤석열 관련주로도 뉴스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논산에 공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논산 쪽에 또 무슨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급작스럽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장격인 덕성 보시면 또 오늘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나마 애니능률은 하락하다가 약간 꼬리를 달았는데 덕성 같은 경우에 보시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이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성OMB를 팔아버린 이유는 남북 경협주로 해서 비료 관련주 개념으로 매수하긴 했는데 이게 윤석열 관련주로 또 묶여있기 때문에 빠져버릴 것 같아서 정리를 해버렸고요. 남해화학은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한
황산인가요? 뭔가를 개발하는 쪽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이면서도 반도체 쪽그 부품 소재 이쪽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비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주주인 경농이 그 매도해버리는 바람에 대주주 매도가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그 대주주 매도했다는 뉴스 나오고 나서 그 악재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주주 매도해버리면 세력들이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대체로 던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매도하기 때문에 또 끌어올리면 다시 또 매도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을 다 받아주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악재가 생기면 하락하는 쪽으로 압력을 강하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비 같은 경우는 중기 투자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데요. 매수를 좀 일찍 이 상승하기 전에 잡아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도하지 않고 그냥 그 중기 투자니까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대주주 매도로 인해서 악재가 있지만 이게 남북 경협주 쪽으로 뭐 살 지원이라든가 살 비료 지원 뉴스가 뜨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중기 투자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비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북한의 살 지원하고 백신 뭐 이런 쪽의 지원이 북한의 홍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비료 관련주가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철도 관련주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순서적으로. 그래서 조비가 악재가 생겨갖고 밀리기 때문에 또 다른 비료 관련주 뭔가를 대장격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대유가 그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워낙 앞에 매물대도 많고 힘이 없어 보여서 그래서 포기를 했고 남해화학이 그나마 대장격으로 끌어올리기 딱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성 OMB 아니면 남해화학 둘 중에 하나가 대장을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남해화학이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날 잡았던 남해화학은 그대로 현재 100만원을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씩 정리하면서 해볼게요. 효성 OMB는 100원 남기고 팔았습니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그 휴마시스는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는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밀렸습니다. 근데 엑세스바이오는 좀 많이 빠졌고 휴마시스는 지금 2분기 때 공급 계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 같다 이 생각도 조금 있고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만약에 어떤 지원을 한다면 백신을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건 어렵더라도 진단키트 정도는 지원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북한에 뭔가 지원한다 의료교통에 지원을 한다 했을 때 진단키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 국내 확진자 숫자가 지금 잘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일요일날 확진자 숫자가 그 1492명이 나왔거든요. 어제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확진자 숫자 중에는 가장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말에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면 수요일날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가 상당히 그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일단 진단키트 하나 정도는 가져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휴마시스 현재 그대로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던 그대로. 그리고 토탈소프트는 이재명 관련주인데 개인적으로 여권에서는 이낙연 대표보다는 이재명 지사 쪽이 조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걸 역전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권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지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재명 지사 관련주 중에 뭘 잡을까 고민하다가 보시면 그나마 토탈소프트가 괜찮아 보인다 싶어서 잡았는데 오늘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신건설이 지금 거의 대장격으로 가장 강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토탈소프트가 왠지 조금 끌려서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 한 종목만 편입하자 이런 마음으로 토탈소프트를 잡았고요. 이건 그대로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주로 PM풍년을 잡았는데요. 이건 조금 그 아침에 느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PM풍년은 얼마에 팔았냐면 8,350원에 요거는 손절했습니다. 아침에 이게 갭으로 떴다가 쭉 눌러버려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눌러버리고 나면 다시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서 8,350원이니까 대충 한 여기 정도쯤에, 그래서 쭉 빠지고 나서 못 들어올리길래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밑으로 좀 더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제3지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이. 그러니까 그 양당 구조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렇게 이제 구도가 잡히는 것 같고, 제3지대에서 지금 어떤 구축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려버리길래 바로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PM풍년은 다음에 그 김동연 부총리가 만약에 대선 출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3지대 창당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다시 잡도록 하고 일단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관련주인 경남스틸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관련주가 가장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남스틸 가지고 있었고 그대로 오늘 추가로 한국선제를 잡았습니다. 150만원 잡았다가 50만원 비중을 줄여가지고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선제를 100만원치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에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딘가 모르게 지금 악재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발언부터 해서 지금 악재성 발언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그 다음 그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도 오늘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또 뭐 애국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그 준비가 덜 된 후보 이런 느낌을 조금 줍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대감으로 해서 지지율이 높았던 후보들이 막상 오픈하니까 단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빼고 나면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 지지율 높은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검증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돼지 발정제 빼고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 것 같고, 그조차도 그 본인의 일이 아니고 친구 이야기를 그 자서전에 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차 악재로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말을 막말한다는 쪽으로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맞는 말을 한다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야권에서는 홍준표 의원 관련주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수도 약간 혼란스럽고 하니까 여권의 후보 한 명, 야권의 후보 한 명 이렇게 해서 대선 테마주는 한 종목씩은 가져가 보자,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남스틸하고 한국선제가 어느 게 대장인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남스틸보다 오늘은 한국선제가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경남스틸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또 얘만 한국선제만 올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경남스틸 100만원에 한국선제 100만원을 추가로 잡아서 오늘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경남스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다른 쪽은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그럼 비트코인 관련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갭으로 뜨니까 다시 눌러가지고 좀 눌린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비트코인 관련주는 조금 이상하게 잘 안 맞아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했을 때 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좀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확 당겨 올리는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세력들이 개인들이 올라가 이제 매수해갖고 끌어올리면 의도적으로 털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오늘 한번 노려볼까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징적이었던 게 강원도 쪽에 돼지열병 관련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뉴스를 뒤에 들었는데요. 제일바이오가 갭으로 떴다가 눌린 모습이 나왔고요. 이글벳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뒤로 밀렸습니다. 체시스도 갭으로 떴다가 밀렸죠. 그래서 이건 아마도 장 시작하기 전에 뉴스가 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근무하면서 뉴스를 거의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못 본 것 같은데, 그 강원도 쪽에 설악산 쪽에 어딘가에 농가에 돼지 농가에 그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는 장중에 봤는데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봤습니다. 그 미처 못 보고 여기서 밀려갖고 이렇게 빠져있는 이 상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마찬가지로 호재성 뉴스 떴을 때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그 흐름이, 이런 흐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재성 뉴스가 분명히 돼지열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동물 구충제 뭐 방역 관련한 이런 쪽의 종목들이 호재성 뉴스가 맞거든요. 근데 호재성이 확실한데 갭으로 뜨면 이걸 누른다는 겁니다. 눌러가지고 손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건 조류독감 때도 이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조류독감이 계속 퍼졌는데도 뜨면 계속 눌러가지고 하염없이 그냥 눌러버린, 대표적으로 이글벳 같은 경우에 조류독감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속 눌러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돼지열병은 분명히 그 농가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호재는 분명히 맞는데 누르고 있는 세력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농가 한 군데 발생하고 끝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산하는 뉴스가 나올 때 그때 한번 좀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제가 봤던 그 상황은 요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도로 피곤하기 때문에 잠 좀 자고요. 내일은 좀 맑은 정신으로, 요즘 들어서 계속 지금 시장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100만원씩 여러 종목으로, 오늘은 그 중기 투자도 남북 경협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한 35만원 정도 돼 있었는데 수익이 지금 18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남북 경협주가 하락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빅텍이 올라가고 있죠. 이건 아마도 제 추측인데요. 그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요. 축소를 해서 하긴 했지만 일단 한미연합훈련을 시작을 했다는 이 부분이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에서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북한에서 강경한 어떤 도발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게 됐을 때 빅텍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오늘 빅텍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남북 경협주들이 좀 조심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중기 투자에 지금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유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어떤 김여정 부부장이 강경한 발언을 하더라도, 강경한 발언을 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그게 도발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협주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대화 모드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기 투자에 남북 경협주도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횡설수설했는데요.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